소식은 제가 지금 방금 넣은 건데 아이패드용으로 프로 앱들이 이제 포팅이 될 거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. 이제 요즘 아, 맞아. 예. 애플 루머계에 떠오르는 혜성인 존 프로서라는 유튜버가 공개한 내용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이폰 SE가 4월 15일에 출시할 거라는 루머를 4월 15일에 출시할 거라는 거 거의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용 엑스코드랑 로직 프로랑 파이널 컷 프로를 준비 중이다. 음,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비 중인 건 확실하다. 음.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게 언제 나올지도 아직 모르고 그냥 지금 작업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구현을 할지는 모른다.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현재로서 가장 아이패드의 가장 큰 문제가 될 부분, 이런 앱을 포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부분은 램인 것 같아요. 사실 프로세서 장체 성능은 정확, 1대1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, 인텔 프로세서 그냥 쌈 싸먹고 다니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닌데, 램이 부족한 게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, 아이패드 프로,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도 6기가인데, 램이. 이런 앱들은 대부분 다 램이 최소 8기가, 많으면은 32기가, 64기가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는 앱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앱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6기가, 최대 6기가밖에 없는, 아이패드 프로에 낑겨 넣을 거냐. 그러게 말이에요. 예. 음. 그러니까, 당장 아이패드 이 부족한 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포토샵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. 맞아. 기능, 레이어 제한을 걸었죠. 최대 레이어 제한을 걸었죠. 아마 제가 알기로. 예. 예. 그러니까, 제 생각에는, 다음 아마 A14 기반의 아이패드 프로 나올 때 좀 램을 좀 빡빡하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최소 한 12기가까지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진짜, 이제는? 2배 정도 8기가 늘려서? 넣어도 아마 램크루지 소리 들을 것 같고요. 12쯤 넣어야 이제 저런 걸 좀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엑스코드, 로직 프로 이런 애들은 엑스코드는 그렇다 치는데 엑스코드도 램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. 큰 프로젝트 돌리면 터지죠, 완전. 그나마 그거는 좀 낫겠다. iOS 시뮬레이터는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잘 돌리겠네요. 거의 사실상 네이티브로 돌리는 거니까. 예, 그러니까 엑스코드가 그나마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나을 수도 있는데 파이널 컷은 어떡할 거예요? 그러니까. 그러게 파이널 컷 프로 궁금하긴 하네요. 이미 로마 퓨전이 있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건 증명했잖아요. 네, 4K 영상 돌리고 사실 지금 A12니까 A12Z나 X가 사실 CPU나 GPU 성능은 워낙 좋아서 사실 웬만한 맥북보다는 도리어 편집을 할 때 그 성능 문제는 도리어 덜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에 몇 개의 이펙트를 띄워놓고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는 또 딴 문제가 있기는 하죠. 이제 실시간 디코딩이나 인코딩은 도리어 이제 인텔 맥보다 빠를 텐데,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? 이게 도리어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디서 일하시는 개발자분이지? 어제 좀 설전을 벌였는데, 설전인지는 모르겠고. 하여튼, 카카오뱅크에서 일하시는 분이네요. 카카오뱅크의 안드로이드 개발자이신데, 이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, 그러니까, 카카오뱅크도 앱이 크기는 하죠. 앱이 스케일이 좀 크다 보니까, 그런 스케일은 맥북도 불리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. 주장인지 아니면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니까 주장이라고 좀 그렇네.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iOS 개발자들 대부분 다 맥북에서 안 하고 아이맥이나 맥 프로를 사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iOS 프로젝트가 카카오뱅크 이 급의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니까요. 하다못해
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 뭐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인디 개발자 뭐 한 명 1인 개발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팟캐스트 제가 쓰는 팟캐스트 앱인 오버캐스트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네.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게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용도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아이패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약간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도 약간 좀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 아이패드에다가 앱 출시해서 그게 무슨 그 포인트냐. 그래서 사실 엑스코드 그렇게 해서 사실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로 이제 그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엑스코드로 아이패드용 엑스코드로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가서 바로 개발을 시작하세요.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저는 도리어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도리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플로우를 생각을 하면 결국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결국 카탈리스트로 이제 맥에서도 나왔죠. 그래서 사실 그 물론 이제 뭐 이런 카카오뱅크나 이런 그런 이제 대형 프로덕션에서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뭐 그런 대형 프로덕션에서 굴리는 엑스코드로 굴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사실 도리어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보다는 도리어 이런 인디 개발자들이 뭐 자기 이제 취미나 아니면은 뭐 막 이제 풀타임 프리랜서로 전직을 해서 그런 환경에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런 환경에서는 도리어 아이패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뭐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. 뭐 네. 예, 뭐 물론 그 사실 엑스코드 만약에 아이패드가 엑스코드로 포팅하려면 이제 엑스코드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겁기는 해요. 앱 자체가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살을 뺄 거냐 그 문제는 좀 있긴 하죠. 예. 이게 뭐 옛날 스위프트 컴파일러 자체가 너무 무겁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긴 했었대요. 그래서 그래서 스위프트로 하고 나서 바꾸고 나서 이제 뭐 인터프레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컴파일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졌다. 오브젝티브 C에 비해서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제 그 문제도 있고. 왜냐면 나중에 이제 스위프트 UI나 이런 게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특히 이제 스위프트 UI는 스위프트로만 쓸 수 있잖아요. 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약간 뭐랄까 그런 이제 스위프트 이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 컴파일이나 이런 거 자체를 좀 가볍게 만들 필요는 이제 점점 생길 것 같아요. 뭐 이 부분은 저희 다음 WWDC 스페셜 때 뭐 또 얘기를 나눠보든지 개발자분들 이제 몇 번 초대해서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되고요. 뭐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까지고